여러분, 주식 하나가요, 그냥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시장의 모든 돈이랑 관심이 진짜 무슨 블랙홀처럼 그 주식 하나로 전부 빨려 들어간 거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날짜는 2025년 10월 28일 두산 슈얼셀이라는 주식이 단 하루 만에 29.93%가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 바로 상한가를 찍은 겁니다. 조용하던 휴화산이 갑자기 터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니, 어떻게 주식 하나가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게 절대 그냥 우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탐정이 돼서 이 미스터리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날의 진실이 뭐였는지 한번 재구성해 보자고요. 자, 그럼 먼저 그 기록적이었던 하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이터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모든 분석의 시작은 역시 객관적인 숫자 아니겠어요? 보세요. 종가는 48,800원. 상승률은 거의 상한가 꽉 채운 29.93%.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숫자의 규모예요. 하루 동안 거래된 주식수가 무려 1,810만 주. 그리고 거래된 돈은 거의 6,700억 원. 이 돈이 전부 이 주식 하나에 몰렸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관심이 그냥 폭발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게 평소랑 비교하면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감이 오세요? 보통은 하루에 한 100만 주 정도 거래되던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무려 18배가 넘는 거래가 터진 거예요. 이건 그냥 많다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한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누가 이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을까요? 범인은 바로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요, 단 하루 만에 110만 주가 넘는 주식을 싹쓸이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좋습니다. 수사를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그것 때문이었어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직접적인 원인, 결정적인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나온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곧 수소산업 로드맵을 발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확 퍼지니까 수소랑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수소 관련주들 중에서 시장의 대표 주자였던 두산 퓨얼셀에 스포트라이트가 딱 켜진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냥 좋은 뉴스 하나 떴다고 주가가 30%나 오르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실 이 뉴스는요,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했어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날의 주가 폭등은요, 여러 가지 힘들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딱 만나서 만들어낸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숨어있던 바른 힘들은 과연 뭐였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을 이해하려면 숏 스퀴즈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주식이 떨어질 거다에 돈을 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 반대로 주가가 막 폭등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죠.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막 사들여야 했고, 이 패닉 바잉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 30% 폭등은 결국 세 가지 힘의 완벽한 콜라보였습니다. 첫째, 에이펙 뉴스라는 불꽃이 투자자들의 마음에 불을 확 질렀고요. 둘째, 정부가 수소 발전을 밀어주는 정책, 바로 CHPS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들이는 숏 스퀴즈가 가속기 역할을 하면서 이 폭등을 완성시킨 겁니다. 오케이. 지금까지는 이 폭등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이 회사가 무엇이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했던 걸까요? 바로 이야기와 숫자 사이의 핵심적인 갈등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쪽,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이들이 말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이 회사는 우리나라 연료전지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압도적인 1등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미국, 중국, 유럽 같은 거대한 시장으로 뻗어나갈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게다가 데이터 센터나 선박에 들어가는 차세대 기술로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고 요즘 중요하게 보는 ESG 등급도 높으니까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차가운, 냉정한 현실이죠.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과 이야기가 엇갈립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스토리는 우리는 글로벌 성장 엔진이다. 이건데 막상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2025년 1분기에만 11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엔 화려한데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따져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주가가 적정한지 볼 때 PER이라는 지표를 쓰는데 이건 회사가 버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이익이 마이너스니까 이 PER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실적만으로는 이 주가가 싼 건지 비싼 건지 판단할 객관적인 잣대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날의 주가 폭등은 회사의 현재 실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시장은 차가운 숫자를 외면하고 뜨거운 미래 성장 이야기에 거대한 돈을 베팅하기로 결정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뜨거운 열광과 차가운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결국 이 회사와 투자자들 앞에는 아주 명확한 숙제가 놓여 있는 겁니다. 언젠가 이 재무 현실, 즉 실제 버는 돈이 지금 모두가 열광하는 이 멋진 성장 스토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모든 것의 답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반짝 이익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지. 둘째, 회사가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미국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나 말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이 포모, 단기 급증에 대한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시장은 정말 수많은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너머의 진실을 찾아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